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니브클래스 김한슬입니다.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1년 동안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느라 학부모님들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각 학년별로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는요, 특정 전공, 특정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이미 어느 정도 결정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민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아야 할 내용은요,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 관심 영역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왔는가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경영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빵점이에요.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고 싶어서 경영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점수가 조금 올라가겠죠?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고용 창출과 또 이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고 싶어서 경영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럼 점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아직 전공과 진로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담는 여러분의 역량은 1차적 역량과 2차적인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1차적 역량은 전공 명칭과 1:1 대응이 되는 역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에 지원을 하려는 학생이 저는 수학 학업 연구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1:1로 전공명하고 대응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그리고 희망하는 대입 전공 그리고 진로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교과목 혹은 특정한 활동과 1: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철학과에 지원하고 싶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철학과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결할 수 있는 기본기가 될 수 있는 2차적 역량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먼저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수학과 관련된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수학과 관련된 역량을 활용해서 기업을 경영할 때 있어서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더 충실하게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 놓으신다면 진로 목표를 결정하셨을 때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입시에서 목표 대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마지노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고2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직 수능 성적도 만들 수 있고 아직 내신 성적도 만들 수 있는 입시의 끝이 아닌 입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 대학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노선 대학을 쉽게 설명하면요, 내가 만족하고 즐겁게 진학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대학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을 더 챙겨야 할까요? 아니면 수능 준비를 더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이 마지노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라면 그 모의고사 성적을 유지하면서 내신을 조금 더 충족시키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거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고3 9월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마지노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요,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조금 많이 낮춰가지고 수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2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로 마지노선 대학을 정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마지노선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시 원서를 쓸 때 그 마지노선 대학 위쪽에 있는 대학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고 편안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에서 상당히 많은 하향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야기하고 싶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입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인 11월 18일 금요일부터 논술 전형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 날 전체적인 학교의 논술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고요.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에 걸쳐서 주요 학교의 면접 전형이 이어집니다. 같은 날에 두 군데의 면접이나 논술 시험을 응시하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전반이나 오후반에 배정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입학처에 문의하셔서 오전반, 오후반 타임이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도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우리 친구들이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놨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A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고 오후에는 B 대학교에서 논술을 보겠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서는 차량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동해 주겠다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주말에 시험이 많이 잡혀 있고 차량이 굉장히 혼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팁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 이렇게 지원하려는 대학의 면접이나 논술 일정을 잘 판단했다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채점을 제대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가채점 성적이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당장 의지할 수 있는 성적은 가채점 성적이기 때문에요. 이 가채점 성적에 따라서 내가 면접이나 논술에 응시를 할지 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수시 전형을 지원하려는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입시 지원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면접과 논술에 꼭 응시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매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어 라고 지레 포기하고 면접이나 혹은 논술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응시를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내가 A 대학의 논술 혹은 A 대학의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응시를 해본 경험은 다른 B 대학의 대학별 고사에 응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습 차원에서라도 응시해보시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수시 납치 문제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전년도, 전전년도 합격 컷을 가지고 내가 이 대학의 수능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요. 작년부터 통합수능이 시행된 이후로 가채점만을 가지고 대학의 합불 여부를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 백분위 등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채점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는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수능을 평소보다 놀랍게 잘 봤다가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은 대학별 고사에 모두 응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시만 준비한 고3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금 마음이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목표 대학에 대한 탐색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똑같은 정시 100%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서 수능 반영 교과목과 반영 비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미 나온 성적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정보 탐색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끝난 이날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각 학년별로 각 전형별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이 내용이 직접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 그리고 관심 있는 학생들, 조카, 친척들이 있다면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김한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